네, 최상위 수학 67쪽 스텝 3의 마지막 문제 10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긴 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이거 정말 쓰여요? 나중에 이런 거 쓰고 살아요? 라고 물어보죠. 과연 모든 수학 이론이 전부 실생활에 사용되긴 할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이죠. 전부 사용되지는 않겠죠. 수학 이론 중에는 희한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곱셈9구가 아닐까 싶다라고 이 글쓴이는 추측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곱셈9구가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하길 원했고 이때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 그 10번 문제가 이제 곱셈9구가 실생활에 쓰이는 예를 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학 이론이 실생활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곱셈9구가 나왔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구구단을 처음 배워요. 곱셈9구가 구구단이잖아요. 2는 2, 2는 4. 그걸 배울 때 어떤 걸 배우냐면요. 뭐 이런 걸 배우죠. 예를 들면 어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마리면 그냥 2마리 하면 되는데 이제 어항이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어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어항에 금붕어가 계속 다 2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제 그림을 좀 못 그려서요. 금붕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이렇게 공부하는데 2학년들은 이걸 이제 곱셈9구로 바꿔서 2를 3번 더했기 때문에 2를 곱하기 3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2 곱하기 3이란 건 2를 3번 더한 것 그렇게 해서 6. 이때 곱셈9구가 쓰이는 거죠.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금붕어가 실생활에 사용된 예를 써야 되니까 금붕어가 2마리씩 든 어항이 3개가 있다면 어항이 3개가 있다면 금붕어의 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금붕어의 수는 2 곱하기 3 그래서 6마리이다. 이게 이제 실생활에 쓰이다. 실생활에 쓰인 곱셈9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계속 읽으면서 1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이론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곱셈9구가 실생활에서 계산 빨리 하려고 이제 만들어졌다 추측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수학 이론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저 다른 수학 이론이 풀리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실생활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수학 이론이 풀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를 도대체 어디다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이제 그 다음에서 설명을 하겠죠. 인수분해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도 없지만 근데 인수분해 없는 수학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건물이 있어요. 직육면체 모양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건물은 이렇게 사각기둥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때 그 밑면을 얘기하는 거네. 이 건물을 짓는데 이 바닥이요. 이 바닥 밑면만 보겠습니다.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어 조건이. 가로가 세로보다 10m 더 길고 넓이 나와 있네요. 그때 밑면의 세로 길이는 몇 미터일까? 이때 11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밑줄 친 나 지문에서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방정식입니다. 조건이 주어져 있고 넓이라는 식이 그러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만 놓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세로를 xm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10 더 길다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10 더 길다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냐면 이게 미지수 설정이죠. 가로와 세로를 미지수로 놓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x에 x 더하기 10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게 넓이가 20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풀려면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돼요. 보시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이 문제 풀리면 1 곱하기 200인지 2 곱하기 100인지 4 곱하기 50인지 뭐 루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도대체 뭘까 한참 돌려야 되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0x는 200이라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쓰이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2차 방정식을 처음 봤어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을 처음 봤는데 얘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그쵸, 인수분해인 거죠. 이게 중학교 3학년 교재는요,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처음에 제곱근 배우죠, 인수분해 배우고요,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곱근과 인수분해를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 2차 방정식 개념이 2차 함수로 확장되는 건데요. 과연 인수분해로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항을 하세요.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오른쪽에 숫자 0을 만드시면 됩니다. 1차 방정식은 문자는 왼쪽에, x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분리를 하는데요. 2차 방정식은 는 0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0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 x고요. 얘는 10하고 20이겠죠. 하나가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0, x 더하기 20이 0이다. 자, 왜 0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이디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면요. 분명히 2차식이 한 개였는데 그게 1차식 두 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이 둘을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에 게 0이던가 이게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이게 0이던가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x 빼기 10이 0이던가 또는 x 더하기 20이 0이던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떤 이점이 생겼어요? 2차식이 우리가 부담스러웠어. 2차식 처음 받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를 했더니 우리가 아는 익숙한 1차식 두 개가 생긴 거고 1차 방정식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죠. x는 10이고요. 또는 x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길이기 때문에 얘는 아웃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로의 길이는 10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보셨다시피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그 자체가 뭐 쓰이는 경우는 이제 없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을 하실 수 있어야 2차 함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2차 부등식도 풀고 고등학교 수학 상에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수원 수투에서 공부할 때 치원에서 2차 함수 푸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인수분해가 기반이 되는 거죠. 분수식 약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없으면 수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처음 배우실 때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다 인수분해는 워낙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곱셈구구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인수분해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계속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12번 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수분해라는 수학 이론 없이 그럼 풀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마 대단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즉 인수분해와 같은 이론들의 역할은 실생활과 관련된 다른 수학 이론이 사용된 문제를 해결할 때 2차 방정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둘이 넓이가 있을 때 가로와 세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을 세웠어요. 그 식을 풀기 위한 도구가 인수분해인 거죠.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수학 이론을 해결하기 위한 식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역할 중에서 인수분해 말고도 곱셈 공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용해서 것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란 얘기랑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두 개가 나오니까 2차 방정식 이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합이 5m.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거는 지금 앞에서 11번에서 보셨다시피 2차 방정식을 세울 거기 때문에요. 미지수 하나만 쓰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차인데요. 합이 5예요. 가로와 세로의 합이 5예요. 그러면 얘를 x라고 한다면 세로는 5-x라고 쓰면 되겠죠. 가로와 세로 더해서 5니까 가로만큼 빼면 세로가 되겠죠. 조건이 넓이입니다. 그러면 x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 6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전개하겠습니다. 5x-x 제곱은 6입니다. 그래서 다 이항을 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일 때 여기는 0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x가 왼쪽, 숫자가 오른쪽이지만 2차 방정식은 다 0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x-2, x-3이 0이 됩니다.
그러면 x가 2일 수도 있고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x가 3입니다. 즉 x가 뭐죠? 가로입니다. 가로가 2일 때 혹은 가로가 3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로는 뭐가 되죠? 세로는 3이 되고요. 이쪽 세로는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다 1입니다.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3 빼기 2 하셔도 되고요. 작은 건지 큰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빼세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 방법이고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은 그거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x, y 다 쓸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요 x고요. 여기가 y입니다. 가로가 x고 세로가 y입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가로와 세로의 합이 5라는 조건과 둘의 곱이 6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푸실 때요. 더해서 5되고 곱해서 6되는 건 2하고 3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고등학교 때 풀어보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그냥 2하고 3이네 하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둘의 차이를 궁금한 거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얘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앞에서 봤다시피 x가 더 큰지 y가 더 큰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차이니까요. 그냥 절대값을 씌운 걸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차를 구하지 했을 때 직접은 못 구하고요. 돌아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x 더하기 y와 x 빼기 y 가지고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x 빼기 y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루트를 씌우는 과정을 통해서 저 차를 구하는 거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를 못 구하니까 차의 제곱을 먼저 구하겠다. 자, 그럼 얘하고 얘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하면요.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등식이 같아야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xy가 생기고요.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플러스 2xy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얘는 같은데 차이가 플러스 2xy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xy를 한다면 그쵸?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양쪽이.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5, 25, 마이너스 4, 6에 24는 1이 됩니다. 즉 둘의 차이의 제곱이 1이 됩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그쵸? 1 또는 마이너스 1 됩니다. 둘의 차이가 제곱이니까 1일 수도 있고요. 둘의 차이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하겠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둘 다 뭐 하면 됩니까? 절대값 씌우면 되는 문제니까 어떤 경우든 모두 다 차가 1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수학 이론 중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3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